카카오톡의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라이언입니다. 곰처럼 생겼지만 사실 얘는 사자입니다. 카카오톡은 2010년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된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로 현재도 모바일 메신저 1위 자리를 지키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의 연락, 소개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메신저 서비스죠. 2010년 출시된 이후 사용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서비스 하나만으로 카카오는 IT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이후 다음을 합병하면서 카카오 이름이 달린 각종 서비스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과연 카카오톡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과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걸까요? 원래 카카오라는 단어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도메인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어 카카오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화를 의미하는 톡이라는 단어를 붙여 달콤하고 즐거운 대화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개발한 회사는 원래는 아이위랩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2006년 현재 카카오의 의장인 김범수와 20명의 직원들이 함께 시작한 회사였죠. 원래 처음에는 몇몇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신통치 않았고 그저 그런 개발사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던 2009년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될 걸 예측했던 아이위랩은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재빠르게 아이폰용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했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2010년 3월 출시되었고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뒤이어 2010년 6월 삼성에 의해 갤럭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카톡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2년 3개월 뒤인 2012년 5천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톡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타이밍을 잘 맞춘 게 바로 성공 요인입니다.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카카오톡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두 카카오톡을 사용했죠. 카카오톡이 선점 효과를 제대로 누린 셈이었죠. 그나마 일본어, 중국어 번역 서비스 같은 특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 정도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네요. 카톡이 성공했던 두 번째 요인은 돈이 들지 않는 무료 서비스였다는 점입니다. 지금이야 무료로 문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문자 한 통 보내는데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쓰던 피처폰들은 문자를 보내려면 돈이 들어 지금의 인터넷 무제한처럼 문자 무제한 요금제가 따로 있었을 정도였죠. 반면 카카오톡은 인터넷에 접속만 된다면 메시지를 보내는 게 무료였고 이는 당시에는 혁신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큰 메리트였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카톡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성공했지만 카카오에게는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긴 하지만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카카오는 수익 창출을 위해 카톡 내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한때는 카톡 내에 광고를 달기도 하고 선물하기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쇼핑이나 게임, 이모티콘, 기프티콘 등 현재 우리가 보는 서비스들이 추가되었고 여기에 캐릭터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보는 온갖 서비스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카카오톡이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동통신사의 접속 제한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문자 메시지 사용량이 줄어들자 이통 3사는 카카오톡에 의해 사용되는 3G 데이터에 추가 과금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카카오톡은 접속 유지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카톡 서버에서 사용자들의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3G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어 인터넷이 느려진다고 통신사에서 판단했고 추가 과금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시 카카오톡을 잘 쓰고 있던 사용자들이 알아서 위기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소비자들은 통신사에 대한 비난을 퍼붓게 되고 결국 통신 3사는 여론에 따라서 이 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 요인은 바로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었습니다. 2014년 정부가 카카오톡을 감청한다는 소문이 있어 한동안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도 했었죠.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이 프라이버시 보호의 위기를 느끼고 텔레그램 등의 외국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감청을 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둘째치더라도 이 사건은 카카오톡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은 비밀 채팅 기능을 새로 만들거나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민심은 이미 떠나간 뒤였죠. 이렇게 수많은 위기를 넘긴 카카오톡, 현재는 메신저 플랫폼뿐만 아니라 커머스와 핀테크까지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기타 등등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카카오톡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한국인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플이 되어버린 카카오톡, 2018년 기준 전 국민의 94.4%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앱입니다. 과연 카카오톡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한국 이외에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